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합부동산 세법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하나죠. 그냥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이게 2005년도지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재정 목적입니다. 재정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고액 부동산이죠.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겠다. 일명 부유세입니다. 부유세.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당시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은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이 말은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2004년, 5년 부동산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세수가 좀 많이 거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정 목적 중에 틀린 거 나왔는데 뭐 지금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정 목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유튜브 밑에 텍스트, 제 강의 밑에 텍스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강의를 시각적으로 또 청각 이렇게 보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징은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거니까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왔다. 국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입니다. 이 사람 인자입니다. 인세.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겠다. 인세이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징수해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보통세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니까 보통세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거기 때문에, 세무세 내는 거기 때문에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세라는 건 누굽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탐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적인 조세죠.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것이 부가세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독립세가 되겠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종가세에 들어갑니다. 값과자죠. 종가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하는 조세입니다. 매년 여러분들 12월에 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가 있었어요. 물납제도가 있었는데 물납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제도는 있습니다. 분납 나눠내는 거지요.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 나누어서 내는 분납제도가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을 초과 시에 분납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물납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죠. 매년 6월입니다.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합니다. 매년 6월이 되겠어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의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어디다 세금 내느냐? 세무서에다 내는데 납세지는 개인은 어디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개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고, 법인은 어디냐?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고, 외국법인입니다. 네. 외국법인들이 국내에 하고 있죠. 외국법인들입니다. 외국법인들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여러분, 외국법인들의 본점은 외국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지 않고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토지라든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냐? 그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입니다.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자, 다음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의도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구분 및 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구분 및 세액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있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또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라든가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들. 자, 시험 문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입니다.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지방세법 재산세 배울 때 배웠죠? 기준면적 초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것도 기준면적 이내는 다 별도에 들어갑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다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해설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그 세액으로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한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비과세라는 건 뭐예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 보시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었다.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었다. 그러면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경감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하겠다. 또한 이 항 보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이 있다면 역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것도 준용하겠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재산세가 비과세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즉 재산세를 면제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겠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주택가격을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전국의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 원 초과해야 됩니다. 네. 원래는 9억이었죠. 그런데 개정돼 가지고 기초공제 5억에다가 6억을 공제하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거는 다 주택자입니다. 다 주택자. 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전국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작년 2021년도에는 95%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그냥 6억 원을 뺀 금액이 바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인데 올해 2022년도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금액이죠 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기초공제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 곱하니까 그 금액이죠. 예.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5억이다. 그러면 5억 공제하고 6억 공제하니까 과표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4억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 곱하니까 역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제 의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나왔죠.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그러나 1세대 1주택일자는 5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작년까지는 95%인데 올해는 100%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니까 그냥 1이 되겠죠. 1.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거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에서 5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하니까 1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요. 1세대 1주택자 이제 공시가격에서 5억 원 공제하고 6억 원을 공제하면 과표가 된다.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를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출제 구도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계산 시 합산 배제되는 주택입니다. 전국의 주택을 다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그리고 종업원들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라든가 그리고 사원용 주택입니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겁니다. 미분양주택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합산 배제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입니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이란 것들은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합산 배제주택이 되겠어요.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러한 주택을 보유 현황을 주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즉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출제 의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자,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주택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예.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한 금액에다가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세율을 적용하는데 2주택, 2주택을 2주택 이하 소유입니다. 네. 주택을 2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데 단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는 제외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사람입니다. 이하니까 2채까지니까 한 채든 2채든 세율이 얼마냐? 6단계를 적용합니다.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0.6에서 최고 3%까지 6단계를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도표를 좀 보실까요? 과표가 3억 원 이하입니다. 1단계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을 적용하고요. 2단계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단계에서 나오는 180만 원 플러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8은 0.8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0.6, 0.8 이렇게 나오지요. 3단계는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1.2%입니다. 그리고 12억 초과 50억 이하는 1.6%입니다. 그리고 50억 초과 94억 이하는 2.2%입니다.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94억 초과는 최고세율 3%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은 제외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을 때는 0.6에서 최고 3%를 적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두 번째 나왔죠. 예. 2주택 이하를 소유하거나 2주택 이하를 소유하거나 3주택이죠. 죄송합니다. 3주택 이하를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3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 더블이죠. 여기에서 6%까지 적용합니다. 1.2에서 1.2, 1.6, 2.2, 3.6, 5%, 6%. 여기는 0.6에서 3%고요. 여기는 1.2에서 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이 2개 있다면 1.2에서 최고 6%까지 적용합니다. 더블이죠. 더블.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2, 1.2%가 되고 과표가 94억 초과할 때는 3억 7,84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60이니까 6%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냥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숫자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인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는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2주택을 이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1000분의 30, 3%입니다. 3%.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고 6%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법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 최고세율 그냥 1000분의 60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6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1000분의 60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죠. 그리고 종부세도 냅니다.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재산세 낸 것을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공제금액이 많잖아요. 기초 5억을 공제하고요, 6억을 공제하니까 11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해 줍니다. 네. 여러분, 출제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출된 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세대 1주택은 산출세액에서 이걸 또 공제합니다. 연령별 공제를 해줍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많습니다.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공제율이 100분의 20입니다. 네. 그리고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이때는 공제율이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입니다. 이거는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2, 3, 4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40.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100분의 20.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입니다. 이때는 100분의 40입니다. 100분의 40. 그리고 15년 이상 100분의 50을 공제합니다. 이건 2, 3, 4를 공제하고 이거는 2, 4, 5를 공제합니다. 20, 40, 50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자로서 70세 이상이면 100분의 40이죠.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했다? 100분의 50이죠. 합치면 100분의 90인데 다 공제하지 않고 최고로 100분의 80까지만 적용합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에서 최고로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거기 밑에 보세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개 합쳐서 최고 100분의 80까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이런 게 나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 100분의 20이고요.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도 역시 100분의 20이니까 이때는 합쳐서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그렇게 응용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숫자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입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보유기간별 공제가 100분의 40을 공제하는데 합쳐서 100분의 70을 공제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맞습니다. 그러나 100분의 80을 초과해서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택분 주로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